여러분은 속도를 즐기시나요? 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열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무려 24,946km나 뻗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인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왜 이렇게 돈을 들여 방대한 고속열차 네트워크를 만드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비행기도 있는데 말이죠. 자, 제가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가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다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되잖아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베이징 공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한두 개도 아닌 거대한 교통 허브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공항에 미리 오신 거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고, 그때서야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비행기가 연착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공역이 엄청나게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륙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지겹고 긴 연착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비행기는 결국 이륙합니다. 예. 그리고 3시간 40분 후면 여러분은 홍콩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릅니다. 섬에 위치한 공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시내로 가려면 기차를 한 번 더 타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고속 열차는 어떨까요? 첫째, 대부분의 중앙 기차역은 시내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전 탑승 보안 검사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약간의 지연이 있겠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을 테고, 지연돼도 공항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테고요. 또한 넓은 좌석과 더 많은 다리 공간,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복도 등 현대식 고속 열차는 승객들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여러분이 홍콩에 도착하면 기차는 여러분을 시내 카오룽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말하자면 고속 열차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간다면 비용은 $5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가는 기차 여행의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약 $150 정도죠. 여행 시간은 기차 여행이 5시간 더 길어요. 맞아요. 하지만 북경에서 홍콩까지 가는데 걸리는 3시간 40분, 이것은 비행 시간만을 얘기한 거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지연, 보안 검사, 공항으로 가는 시간, 도착지 공항에서 나오는 시간을 더하면 감 잡으셨겠죠? 오늘날 거의 모든 중국 여행객들은 비행기가 아닌 고속 열차를 선택합니다. 800km 이내를 여행해야 할 경우라면요. 캘리포니아라면 샌디에이고에서 세크라멘토 정도 거리가 되겠죠? 여행 시간은 공항 보안 검사, 기차, 공항, 비행기, 또 기차의 과정을 고려할 때 그다지 다르지 않지만 비용은 고속 열차가 보통 2~3배나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창사까지 비행기로 가려면 3시간 35분, 그리고 최대 $330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속 열차를 선택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시간 12분이 소요되며 비용은 약 $76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공사들이 고속 열차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청두와 시안 사이의 고속열차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이 노선을 운항하는 선두 항공사들은 이 목적지 사이의 일일 항공편을 하루에 수십 편에서 2~3편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도 중국에서의 항공여행은 목적지로 가는 가장 저렴하거나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고속열차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중국의 건설 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직접 보세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약 $1,500만 에서 $2,300만 들여 1.6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합니다. 미국이라면 건설 비용이 훨씬 더 높습니다. 1.6km에 약 $3,300만 들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철도 1.6km 건설에 $1,000만 $1,200만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왜 중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고속열차 노선의 수를 합친 만큼 많은 고속열차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낮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요. 글쎄요. 중국의 임금은 서양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즉, 건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다는 거죠. 또한 고속철도는 지역 자재의 도움으로 건설되니까 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지원 모두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로나 제방 같은 모든 철도 부품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생산자는 부품들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중국 고속철도 노선에는 육교 구간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둘 다 농지를 절약하고 기차가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육교와 철도의 생산을 더 싸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표준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숨막힐 정도로 다양한 육교 디자인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다리 기둥의 길이는 24m 또는 32m이며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둥들은 놓이게 될 철도를 따라 위치한 임시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8km 이상 운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철도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을 당분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의 고속 열차 네트워크는 곧 물속에서도 움직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미래에 그들은 77km 거리의 고속철도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중국 동쪽 연안 부근의 섬 도시인 저우산에서 상하이의 남쪽 항만도시 닝보까지요. 이 기찻길은 16km 길이의 터널을 포함하는데 중국 최초의 수중 고속 열차 터널이 될 겁니다. 또한 도시 사이의 이동 시간이 버스로 4시간 반, 자동차로 2시간 반 걸리던 것을 고속 열차를 타면 80분으로 줄일 수 있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의 속도는 시속 249km에 달할 텐데요. 물론 다른 몇몇 고속 열차보다는 느리지만 여전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은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고속철도 시스템은 주민이 100만 명 이상인 모든 도시의 80% 이상을 연결합니다. 즉, 이 네트워크가 무려 3만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지구의 둘레는 4만 75km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속열차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마글레브는 상하이 트랜스래피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롱양루역까지 운행하며 승객들은 상하이 메트로 2호선과 환승하여 도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차는 최고 시속 431km라는 엄청난 속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30km를 이동하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갈 때 대부분의 승객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하철이 마그레브 열차에 훨씬 저렴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이 돈이라면 저는 그 편의에 대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거예요. 게다가 최고 속도로 창밖을 내다보는 것은 얼마나 멋질까요? 특히 뿌연 장면을 좋아한다면요. 여러분은 고속열차로 여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삶의 밝은 면에서 준비한 더 재밌는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